안녕하십니까, 최영환입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 바로보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음양오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정신적인 부분을 문화라고 하고요, 물질적인 부분을 문명이라고 일컫습니다. 한반도에서 겨울에 생존하기 위한 농사짓기를 시작하여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의 문화와 문명은 동아시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이러한 비교하는 능력으로요, 존재 인식이 발달하였죠. 그러다가서 달과 해를 비교하는 음양 사상이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계절과 방향 감각이 발달하면서요, 동서남북을 나누고요, 사계절을 나누어서 이 음양오행 사상은 팔이 2개 있고 이 5손가락이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동물 중에 척추에 뇌를 가진 동물을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죠. 고등동물 중에 사람은 유일하게 뇌, 간, 소뇌, 대뇌를 갖추어서 영성, 감성, 지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뇌, 간은 척추에서 가장 일찍 성장한 뇌의 부분으로요, 영성을 관리합니다. 영성은 생존 능력으로 부모에 의지하여 성장하였다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발달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여 하늘에 의지하는 종교의 생활 습관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소뇌는 뇌의 중간 부분으로 감성을 관리합니다. 감성은 기쁘고 슬프고 화를 내고 즐거움을 관리하는 생활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이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감성은 인류 문화에서 예술의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대뇌는 뇌의 가장 바깥쪽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요, 부모와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성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인류는 6만 년 전까지 다른 짐승들처럼 영성과 감성을 소리와 몸짓으로 교감했죠. 그러다가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러서 시족사회가 발달하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언어가 발달하고 대뇌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뇌는 이성이 성장하고 오늘날의 과학적인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영성, 감성, 지성을 갖추어서 만물의 영장이 된 후부터 자연을 정복하고 문화와 문명의 힘으로 지구의 표면을 사람의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인류의 영성과 감성의 능력은 문화를 일으키고요, 지성의 능력은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계절 시간과 만물을 사방에 맞추어서 사계절을 동쪽은 물, 남쪽은 불, 서쪽은 나무, 북쪽은 금속, 그리고 생물은요, 동쪽에 물고기, 용, 남쪽에 새, 홍황, 서쪽에 나무, 네발짐승, 호랑이, 북쪽은 뱀과 거북이. 5가지 색은 동쪽에 파랑색, 남쪽에 빨강색, 서쪽에 하얀색, 북쪽에 검정색으로, 중앙에는 노란색으로 흑백과 삼원색을 구분하는 음양오행 사상은 이렇게 훌륭한 자연과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후변화를 관찰하는 천체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회전하는데요, 거기에 제일 가까운 별이 이 북두7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궁의 북극성은 천황이요, 북두7성은 7신하로 여기면서 7의 숫자가 성스러운 숫자가 되고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의 맨 처음 평바위를 무덤 위에 누였을 때 그 위에 7표를 새기면서 7의 숫자는 종교적인 숫자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백화에 음양오행을 따른 사신도를 그렸습니다. 동쪽에 청룡, 남쪽에 주작, 서쪽에 백호, 북쪽에 현무, 이렇게 해서 평안남도 강서대묘는 고구려 고분 중에 가장 큰 사신도이며 한국 고분벽화 중에 이 걸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용총 동쪽벽에 청룡, 서쪽에 백호, 그리고 그 연꽃과 함께 그려진 수탉 2마리가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닭은 처음부터 함께 살아온 날지 못하는 새였죠. 우리나라 역사에 머리에 새 깃을 꽂는 것은 우리 문화의 특징인데요. 그 수탉의 꼬리를 가지고 머리 장식을 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 전파되면서 우리 문화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남포시에 위치한 매산리 사신총 내벽에요. 사신과 인물 풍속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벽 청룡의 윗부분에 해를 상징하는 세발 까마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발 까마귀는 고주명이 햇빛을 받아서 알에서 태어나는 그 상징인데요. 이 해와 알의 신화가 이 고구려의 신화입니다. 훈족이 서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다스리며 세발 까마귀의 깃발을 전해주어서 로마의 깃발이 된 역사의 유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상나라의 황하 문명으로 전해지고요. 춘추 전국시대 도교로 성장하였습니다. 바닷길 따라 겐지스강에 불교를 세우게 되고요. 기원전 600년경에 그리스의 도시국가 왕들이 중국과 인도에 찾아와서 머리를 깎고 불교를 수련하고 불교 문화를 배워갔습니다. 그런 후 600년 후에 서남아시아에서 예수가 탄생하고 성경의 성스러운 7 숫자는 400여 번 기술되었습니다. 음양과 오행을 합하면 7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한 주일이 7날로 되어지는데요. 로마의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안식일을 받아들이면서 일주일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요일 해의 날 선데이, 월요일 달의 날 먼데이, 화요일 불의 날 튜스데이, 수요일 물의 날 웬스데이, 목요일 나무의 날 서스데이, 금요일 금속의 날 프라이데이, 토요일 흙의 날 세러데이, 이렇게 7날로 구분되어서 오늘날 현대 인류 달력에 적혀진 이 7날은요 음양오행에서 발달한 과정입니다. 농사짓는 마을에서 조선 동그란 묘를 만들었죠. 마을 지도자가 죽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멀리서 널바위를 끌어와서 묘를 덮고 시신을 보호하였는데요. 고창, 화순, 강화 지역에서 발생하고 성장한 고인돌은 북쪽으로 옮겨지면서 탁자 모양으로 발달되었지요. 농사짓는 문화와 함께 고인돌 문명은 세계 각 대륙으로 전해져서 8만 내지 9만 유적을 남겼습니다. 고인돌은 요하 지역에 이르러서 금속 도구로 바위를 다듬고 접석총과 피라미드로 발달해서 이 층단식 피라미드는 페루에 전해지고요. 이 피라미드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마야, 아스텍, 페루로 전해지고 서쪽으로는 이 나일강에 전해져서 이집트 문화를 발달시켰죠. 그러니까 세계의 4대 문명은 요하에서 시작해서 황하,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로 전해지고 또 동쪽으로 중미에 전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반도에서 농사짓는 예맹민족은 만주 요하에 이르러 석탄불에서 사기그릇을 굽고
금속 무기와 금속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6500년쯤에 홍산 문화는 인류 역사의 첫 First Civilization로 발달하였죠. 요하의 고조선은 고구려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하나라, 상나라로 이어져서 황하 문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화족은 주나라 때 기원전 700년 전경에 황하 하류에 상주하는 상나라에 옮겨지면서 혼합되고 흡수되어서 중국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만주의 훈족은 이미 5만 년 전부터 유목생활을 시작하고 철기무기와 기마군단을 이루어서 지중해에 이르는 비단길을 개척하고 동아시아 문명을 유럽에 전해주었죠. 예맥 민족은 수만 년 동안 동남아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해양 제국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화는 동아시아에 성장하였습니다. 서기 660년경에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쫓길 무렵에 백제의 영토인 일본 섬에 건너가서 일본국을 세워 일본국의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백제의 왕을 섬기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백제 민족의 문화와 문명은 기원전 수천 년 동안 바닷길 따라 동쪽으로 로마, 마야, 아스텍, 페루로 전해졌고요. 미 대륙의 원주민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스메르족에 전해져서요. 유럽의 문명이 시작합니다. 12세기에 몽골은 훈족의 길을 따라 유라시아를 통일하고 중세 유럽을 일깨웠습니다. 유럽은 몽골의 총과 대포를 배워서 세계 침략을 시작했고요. 문화와 문명의 주축이 된 음양오행은 지중해에 전해져서요.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미국으로 전해져서 오늘의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힘의 주축이 되어서 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미국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차츰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로 옮겨오는 중입니다. 음양오행은 종교, 과학, 수학의 시원이 되어서 한반도 문화의 근간입니다. 우주의 은행, 자연과 사물의 흐름, 사람 운명의 인과응보가 음양오행으로 운영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적용된 종교적 이념이었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왕궁 의자 뒤에 그려진 1월 5합도는 음양오행의 상징입니다. 왕은 천명을 이어받아 국사를 다스림에 음양오행의 천리를 따르라는 뜻이죠. 음양오행은 신이 자연을 관리하는 질서였기 때문에 왕이 그 방법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현대 인류는 더욱 성숙하여 우주인을 기를 자연의 가정의 평화시대가 동아시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인류 문화 문명을 시작한 한반도 민족의 능력과 역할이 미래의 세계에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세계 역사 바로보기 9번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에서 뿌리내린 문화와 문학이 어떻게 발달하고 성장하였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